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 해드린 내용이 얼추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5.4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전체 파동을 A, B, C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C가 조금 길게 늘어뜨리긴 했지만 그래도 형태를 갖춰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A, B 그리고 C 파동이 여기서 마감이 되고 다시 A, B, C의 형태로 다음 반등 파동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A, B, C가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 C파가 진행 중이라고도 볼 수 있고 C파가 여기서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랫 조정에서 보이는 0.618 구간에서의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저는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고 한 66.7K에서 66.9K 정도 구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던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리테스트 하면서 숏들을 추격을 조금 잡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서 마지막 하락 파동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C파가 끝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해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B파가 요런 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C파가 1, 2, 3, 4, 5로 올라간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마지막 C파가 마무리됐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B파가 여기서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C파가 1, 2, 3, 4, 5파동의 형태를 나오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파동의 이 고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와야 그 시나리오가 유효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여기서부터 바로 다시 하락파동, 마지막 C파동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A, B, C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무빙이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면 다시 하락으로 보는 거고 올라간다면 한 번 더 보고 난 다음에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1, 2, 3, 4, 5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그런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1파가 나오고 2파, 3파가 임펄스로 길게 나오고 4파가 나온다 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정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1파가 나오고 나서 이틀 조정 받았고 그리고 3파가 나오고 나서 이틀 조정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5파가 나오고 나서 이틀 조정 받았거든요. 다시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크게 1, 2, 3, 4, 5가 마무리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라는 그런 부분을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1, 2, 1, 2, 3, 4, 5로 이렇게 임펄스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조정 파동 A, B, C가 나온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긴 시간으로 봤을 때 아직 A파가 다 나오지 않았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봉과 긴 시간봉을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근데 지금 A 파동이 완벽하게 다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윗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듯한 그러니까 하락 횡보의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A, B, C로 진행이 되는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까 처음 시나리오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바로 하락이 나오든 어쨌든 마지막 하락 파동 C파가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합 조정으로 WXY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ABC가 끝나고 다음 파동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있을 마지막이 무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상승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이게 이렇게 1, 2, 3, 4 그리고 5로 이렇게 고점을 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번 시나리오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 2, 3, 4, 5가 나오고 나면 하락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으로의 시나리오겠지만 결국에는 이 구간에 만약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중립 시나리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A, B, C로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게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그렇다면 길게 맞아줘야겠죠. 첫 번째 조정이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길게 빠져주고 난 다음에 A, B, C
1, 2, 3, 4, 5 이런 식으로 깊게 빠져준다면 하락 시나리오도 역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면서 하락 시나리오가 다시 가능성이 조금은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지막 조정 파동이 얼마나 뻗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 64K 중반대쯤에서 다시 이렇게 지지가 나와버린다면 아까 본 중립 시나리오나 첫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하락 파동 C가 끝나고 나서의 반등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A, B, C인지 아니면은 1, 2, 3으로 가는 파동인지를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료 지표들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이낸스의 차트인데요. 매물대가 밑쪽에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2K에 대략 600에서 700비트 정도 매물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밑으로는 64.2K와 64K에 700에서 800비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이제 66.9K에 400비트의 물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들어오던 비트맥스 차트에서 드디어 모든 매물대가 빠졌습니다. 이 매물대가 빠졌다라는 뜻은 더 이상 뭐 포지션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대부분 물량이 빠졌을 때 무빙이 크게 나왔습니다. 큰 변동성이 예고가 되기 때문에 지정가를 치운 것이고, 그것을 시장가로 긁는다면 위아래의 싸움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비트맥스 차트에 매물대가 없다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후에 또 매물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매물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매물대도 여전히 진하게 받아져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매물대에 도달할지 말지는 아직은 조금은 이른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조정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하락으로 갈지 상승으로 갈지가 딱 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의 움직임, 올라오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없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현물 차트는 위로는 매물대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68K에 200비트, 그리고 68.5K의 100비트, 69K의 100비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밑으로는 이제 65K의 70비트, 64K의 60비트, 그리고 62.6K의 100비트. 생각보다 밑으로 매물대가 그렇게 촘촘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65.4K 부근에 매물대 물량들이 많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구간까지 닿았거든요. 과연 바이낸스 그리고 비트맥스는 그 매물대를 체결을 했을까요? 먼저 아래로 함께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구간이 되겠습니다. 66.5K 부근에서 560비트를 그러니까 매수로 받아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물대가 500개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 체결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체결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매물대는 유효했고 그 매물대를 긁어주면서 일종의 지지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와서 다시 좀 물량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게 많은 물량이 거래가 되는 모습은 아닌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 차트 또한 이 밑에서 매물대가 있었는데 과연 매물대가 체결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정도가 체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찔렀을 때도 똑같냐?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트맥스에 있었던 65.4K 매물대는 구라 매물대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결될 물량이 1000만 달러 정도가 됐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점. 오히려 밑에서 뭐 700만 달러 이렇게 매물대가 체결되긴 했는데 저희가 봤던 매물대는 아니기 때문에 넌 외로 치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받아줘야 될 물량이 안 받아졌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물대가 그대로 치워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가격이 변동이 진행되면서 이 물량 체결을 확인해봐도 확실히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다 준 것 같습니다. 특히 비트맥스는 더 줄었고요. 바이낸스에서도 거래량이 함께 준 것을 확인해보면 점점점 어떻게 보면 끝에 도달하고 있지 않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볼륨 프로필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이 횡보 구간에 어느 정도 갇혀있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 횡보 구간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런 경우에 조금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무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락파동 ABC 중에서 A가 나왔고 B가 진행 중이고, 이게 B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B가 끝나고 나서 C가 얼만큼 떨어지냐에 따라서 다음 상승의 여부나 하락의 여부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볼륨 프로필상 매물대에서 얼만큼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밑에는 이 구간이 되겠죠.
이 64K 구간이고 그 밑으로는 58K까지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승으로 가려면 마지노선이 이제 62K 구간까지는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킹피셔 청산 맵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킹피셔 청산 맵을 보게 되면 위쪽에도 청산 물량이 조금 남아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밑에 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당장에 이 65K 밑구간만 해도 청산 물량이 많고 그리고 이제 60K 초반대에서 59K 때까지 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밑으로 쭉 청산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이 일어났을 때 지지 매물대가 있어도 그 부분을 꼬리로 달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지속할 수도 있는 그런 매물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양쪽으로 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 지금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산 물량을 다시 여기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청산 물량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65.4K부터 이제 64K 초반대까지 청산 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반등 타겟으로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정이 ABC로 이렇게 짧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러한 유동성 구간을 모두 먹고 반등을 조금 크게 해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유동성 구간을 뭐 위로 먼저 찍고 내려오든 밑으로 먼저 찍고 올라오든 어쨌든 먹을 그런 매물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청산 물량들이나 매물대가 있는 부분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매집을 한 다음에 올리거나 내리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죠. CVD 파이어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매물대는 위로는 68K에 1300만 달러 정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밑으로는 65.2K에 600만 달러, 65K에 500만 달러로 두 개 합쳐서 약 1000만 달러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100만 달러부터 1000만 달러의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나머지 오도수는 다 줄고 나머지들이 다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던지는 힘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이더리움 ETF의 힘에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동력을 잃게 되는 순간 하락이 심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물량을 받은 것들을 다시 시장가로 매도를 한다면 많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이 고점 구간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1, 2, 3, 4, 5로 마지막 C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A, B, C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어떻게 끝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이 나오고 그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던 구간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ABC가 좀 길게 나왔고 그리고 B파동이 그렇게 많이 반등을 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대충 C파동의 타겟을 생각해보면 일단은 64.5K에서 63.9K 구간을 마지막 하락파동 ABC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마지노선인 1.618 라인인 이 63K까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파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하락파동이 이런 식으로 길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맞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떨어지다가 갈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갔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이런 구간에서 반등 맞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꼴짜기를 파서 마지막 다이아고나를 장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다시 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무빙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C파가 마무리가 되면 다음 조정파동 ABC의 타겟을 완벽하게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